제티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파트는 부피하고 이제 뒤에 있는 이동거리 해가지고 요 파트 단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I73번 문제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문제 보기 전에 가벼운 개념 설명.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지? 자, 부피라는 거는 결국에는, 잠시만요. 렉이 조금 걸리네요. 자, 부피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넓이를 잘게 챘었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그지? 그 오이팩 할 때 보면 이제 오이 막 채 막 썰듯이, 그지? 그럼 그 채쓴 하나하나 자체를 다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넓이를 다시 A에서부터 B까지 싹 다 뭐 해주면 되냐면 모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어떤 원이 있는 거예요. 원. 조금 다시 할까요? 이거 조금 지울게. 이렇게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1호 원을 이런 원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내가 현재 이렇게 탁 자르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한 개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만큼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쌤이 넓이니까는 S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얘는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X일 때의 그때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서, 그럼 내가 이제 반지름 길이를 구했으니까는 뭘 구할 수 있어?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시면 돼요. 느낌 잡나요? 되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요 넓이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모아주면 되냐면은 0부터 요만큼 반지름 길이가 R이죠,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R까지 요 넓이들을 싹 다 모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 부분에 부피가 나오냐면은 이만큼 반원의 부피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시게 되면 이만큼 전체의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쌤이 간단한 예시로 그냥 한번 설명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넓이를 갖다가 뭐 하면은 적분해 주게 되면 부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73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높이가 5cm인 이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의 거리가 xcm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가로 길이가 얘고요. 가로 길이가 2의 2x제곱. 세로 길이는 문제 밑에 보시게 되면 2대1이래. 가로 세로의 비가. 그럼 세로 길이는 당연히 2분의 1 2의 2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높이가 x일 때의 넓이를 구해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는 2분의 1 2의 4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현재 부피를 구해줘야 돼. 부피. 되겠지? 그래서 부피는 어디서부터 하면 0부터 어디까지냐면 5까지죠. 높이가 5cm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누구 쓴다? 넓이 쓴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게 되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8분의 1, 2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 뒤에는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알겠지? 다 같은 패턴이다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원뿔이 있대. 원뿔. 이런 식으로 원뿔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맞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파트도 적분을 갖다가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갈립니다.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쌤이 조금 연장해서 중심에서 쭉 연장해서 요 정도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점수해야 돼. 잠깐만.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느낌 잡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만큼이 4고 요만큼 반지름 길이가 현재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 요만큼은 5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파트는 이제 닮은 비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게 되면은 자, 문제에서 이 그릇에 물을 다 가득 채울 때 담긴 물의 양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부피를 구하라는 겁니다. 부피. 그럼 선생님이 얘를 밑변으로 봤다면 한 요 정도까지를 높이 x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나는 현재 높이 값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에 대한 부피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바로 높이가 x일 때의 요 단면의 넓이가 필요한 거야. 요 단면의 넓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겠죠? 왜? 얘는 원일 거니까는 반지름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르니까 쌤이 R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도 모르니까 요만큼 쌤이 H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이용할 거냐면 닮은 비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밑변대 높이니까는 3대 H죠? 그럼 현재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 현재 닮음이지, 그지? 그러면 3대 H니까 얘는 5대 4 플러스 H가 되겠습니다. 그지? 5대 4 플러스 H.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H 값은 6이 나오죠? 요만큼이 6. 하지만 요 삼각형들은 여기 있는 요 닮은 삼각형들은 전부 다 B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밑변과 높이 B가 1대 2인 거죠. 느낌 잡나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6대 r이죠. 그래서 r 대 x 플러스 6.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2r은 x 플러스 6이니까는 r 값은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내가 결정 지을 수 있죠. 자, 높이가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넓이를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얘니까는 얘 제곱 파이겠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 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파이는 밖으로 빼고요. 높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2분의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dx 요렇게 써볼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자, 76번 문제 같은 유형은 이미 문제에서 이제 그 그래프 자체가 다 주어져 있죠. 하게 되면. 자, 그럼 이 같은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문제의 패턴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단면이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인 거야. 그러면 단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는 정삼각형의 넓이 또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삼각형도 그렇고 정사각형도 그렇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한 변 길이가 필요해요. 한 변 길이. 되겠지? 그러면 한 변 길이라는 거는 x일 때의 함수값이니까는 fx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현재 fx죠? 되겠지? 빨간색 조금 적을게요. fx가 얘죠. 그러면은 x 값일 때 그때의 높이 값은 함수 값이 얼마니까 그냥 그대로 fx가 되어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이 한 변 길이가 결국엔 얼마라고 보면 돼? fx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x일 때에 대한 단면 넓이니까는 얘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fx 제곱인 거죠.
요렇게. 근데 fx가 얘니까 요거 제곱시키게 되면은 2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 싹 다 모아줘야 돼. 어디서부터? 0부터 k까지. 그래서 0부터 k까지 얘를 싹 다 모은 게 바로 부피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적분하게 되면은 요 파트도 다 적분 문제라고 했었죠. 이렇게 될 거고 0부터 k까지니까는 ln 2의 k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ln 2가 되고 그 값이 ln 얼마 되냐면은 7이 돼야 되겠죠. 넘겨서 식 정리해주게 되면 2의 k제곱 플러스 1 값은 14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k 값은 ln 13이라고 결정해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77번 같은 문제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현재 정사각형이지, 그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 길이가 필요해. 그 여기를 x라고 잡는 거죠. 그럼 요만큼 길이는 fx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길이도 얼마야? 그렇지, 그대로 fx겠죠? 마이너스 fx니까는. 그래서 여기 한 변 길이는 한 변 길이 얼마로 결정되냐면은 2 곱하기 fx로 결정돼요.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 길이 제곱이니까는 4 곱하기 fx 전체의 제곱이니까는 x sin x 제곱이겠죠.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2분의 루트 파이에서부터 2분의 루트 3파이까지 4x 곱하기 sin x제곱 dx. 당연히 무슨 적분 해줘야 돼? 치한 적분 해줘야 돼요. 치한 적분.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시켜서 그러면 이거 미분해주게 되면은 2x dx는 dt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 2 고치고 앞에 2 빼고 이런 식으로. 느낌 잡나? 그래서 요거 치환시켰으니까 인테그랄 범위는 2분의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까지로 바뀌죠. 얘는 dt로 바뀌고 얘는 t로. 그래서 sin t dt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대로 요거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구해 주시게 되면은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I80번 문제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변 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x일 때 한 변 길이는 fx입니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는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fx 제곱이니까는 4x 그 다음에 2에 2k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3x 2에 2kx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냐면은 루트 2k분의 1에서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얘죠. 루트 3x 그 다음에 2에 2kx 제곱 dx. 당연히 무슨 적분 해주시면 되냐면 당연히 치환 적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k x제곱을 t로 치환시켰으면 미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kx dx는 dt 돼버리죠? 그럼 4k 썼으니까 4k 적고 여기 앞에는 4k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 적분해 주시게 되면 4k분의 루트 3 되고요. 범위는 여기에다가 이제 x값 대신에 얘 넣어주시게 되면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치환시켰죠? 얘는 dt로 바뀔 거고 얘는 t로. 그래서 2의 t제곱 그 다음에 dt.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4k2분의 루트 3 2의 제곱 빼기 2.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래요? 얘래요. 그래서 이 값이 루트 3이 돼야 되니까는 k 값은 4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여기 x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x. 그럼 당연히 한 변 길이는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넓이 공식 써주시게 되면 sx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시켜주면 돼.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sin x제곱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루트 파이까지, 그지? 0부터 루트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은 밖으로 빼고요. 됐지?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sin x제곱 dx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느낌 잡죠?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얘 당연히 무슨 적분? 치한 적분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2x dx는 당연히 dt가 될 거고요. 2x 값을 여기 2 적고 그럼 여기에는 8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2x dx는 dt. 얘는 t, 얘도 t. 되겠지? 그래서 8분의 루트 3하고 인테그랄 0 넣었으니까 0부터 파이 넣었으니까 파이까지겠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t, 뒤에는 dt. 당연히 무슨 적분? 뭐 도표 적분 해도 되고 부분 적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그래서 정답은 직접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면 되냐면은 8분의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적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 자, 얘 보면은 fx에 대한 함수값이 현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넓이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넓이는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때의 한변 길이는 얘가 바로 한변 길이겠죠. 함수값. 그래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정사각형이니까는 제곱되겠습니다. 얘도 제곱시켜주시게 되면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얘들이 현재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의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ln 2부터 e 마이너스 1까지 부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범위를 쪼갤 수 있어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2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얘 쓰면 되겠죠. dx 여기 따라오나?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는? e 마이너스 1까지는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dx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치환적분 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 t로 치환시켜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쌤이 이거 어떻게 고치라고 했어요? 요거식 자체가 ln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느낌 잡죠? 이런 식으로 바로 고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적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 적분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ln 2부터 0까지 플러스 요거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x ln x 나옵니다. 1부터 2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 정답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시면 되냐면 2분의 3 플러스 2라는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자, 87번.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은 얘도 조금 특이한 유형이기 때문에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잘 봐. 얘는 정의역이 누가 정의역이냐면은 여기가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현재 y축이 바로 정의역인 거라. 됐지? 그럼 앞에서 쌤이 y축이 정의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y에 대한 함수로 얘를 고쳐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예요. 아직 y는 x축에다 대칭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아니에요. 되겠지? 얘하고 얘는 서로 뭐하다? 같은 그래프. 그럼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자 넓이라고 했으니까는 넓이는 y 값일 때 넓이니까 누구냐면 바로 ln y가 한변 길이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느끼 잡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ln y 그러면은 4분의 넓이는 루트 3 정삼각형 넓이니까는 ln y 제곱이죠. ln y 전체의 제곱 dy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지. 1부터 2까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제 적분하는 거는 뭐 부분 적분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치환 적분해도 상관없다. 쌤은 치환 적분으로 할게요. ln y 값을 쌤이 t로 치환시킬게. 그럼 얘를 미분쳐 주시게 되면은 y분의 1 dy가 될 거고요. 얘는 dt가 되는 거죠. 근데 y 값은 요식 고쳐보시게 되면은 2의 t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요식 정리해보시게 되면은 dy는 2의 t제곱 곱하기 dt라고 고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고쳐보시게 되면 4분의 루트 3의 인테그랄 치환시켰으니까 1 넣었으니까 0부터 1까지겠죠?
얘는 t로 치환시켰으니까 t제곱 될 거고요. 뒤에는 dy 값 대신에 얘로 바뀌니까는 2의 t제곱 dt. 요렇게. 그래서 도표 적분해 주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시면 되냐면 적분하니까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2의 t제곱 하고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4분의 루트 3의 2 빼기 2. 요게 바로 정답이겠습니다. 됐죠?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느낌 잡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움직인 거리 파트죠. 자, 속도 거리 파트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개념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거리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바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면에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평면에서의 운동. 자,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우리가 수토 때 배웠습니다. 하게 되면은 쌤이 만약에 위치를 ft라고 뒀다면은 얘를 미분치게 되면 뭐 된다고 했어요? F't 값은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됐지? 그래서 속도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 속도를 미분치게 되면 뭐 돼버려?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 그지? 가속도. 이렇게. 그럼 반대로 적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적분하면 뭐 되고? 속도 되고요. 속도 적분하게 되면 뭐 되는 거야? 위치 된다 였었죠. 되겠지? 그래서 위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처음 위치 되겠지? 이건 처음 위치라고 할게요. 처음 위치 플러스 뒤에는 위치의 변화량이 들어가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바로 속도죠. 속도를 뭐한 거? 적분시킨 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느낌 잡죠? 속도를 적분하면 누구 되니까 위치 되죠? 그러면 요거는 적분하니까 위치 됐을 거고 B 놓고 A 놓고 뺐죠? 그러면 FB 빼기 FA가 의미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되겠지?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건 바로 위치의 변화량. 자, 근데 이동거리라는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그지? 됐지?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거는 바로 A에서 B까지 절대값 속도였어요. 자,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현재 뭐야? 부호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느낌 잡나? 자, 근데 이동거리라는 거는 부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어서 부호를 다 양수로 만들었다고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 씌운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속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건 결국에는 절대값 속도, 다시 말해서 속력을 적분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는 꼭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평면 운동이죠. 이제 이과생들은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필수로 나온다 하게 되면은, 자, 그럼 평면에서의 운동이니까는, 자, 축이 몇 개 있냐면 축이 현재 x축, y축 두 개로 나뉩니다. 수직선상 운동은 축이 한 개였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식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지? 근데 평면 운동은 결국에는 축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x에 대한 위치, y에 대한 위치라고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치를 x는 ft 이렇게 두고요. y는 gt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x, y죠. 다시 말해서 ft, g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속도라는 거는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속도도 두 개예요. x의 속도, y의 속도 이렇게 두 개를 좌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는 이제 이동거리라는 게 나오죠. 됐지? 자, 그럼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f't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 제곱 dt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외우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쌤이 그냥 가볍게 설명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로 생각해 보면 돼. 이렇게. 자, 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가 y, 여기가 x라고 할게 쌤이. 그럼 요 점을 자 0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동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잠깐만요. 요건 조금 지우고 이렇게 요 점에서 요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x축이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x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써볼 수 있겠죠. 요만큼은 y 값이 변한 거니까는 델타 y 정도로 적어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동한 그때의 이동거리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피타고라 쓰게 되면은 이동거리가 바로 루트 예제곱 플러스 예 제곱이 되는 거죠. 이동거리 요렇게 느낌 잡나? 자, 그럼 봐.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적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고요.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 얘를 dx분의 dy라고 쓴다 했었죠. 하게 되면은 그지? 느낌 잡나? 그래서 요 개념 그냥 그대로 갑니다. 하게 되면은 요 개념 그대로.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력. 물리 배웠죠? 그래서 평균 속력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 했나? 모르겠다.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 거야. 다시 말해서 델타 t분의 위에는 이동거리가 들어가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여기서 평균 속력은 델타 t분의 이동거리니까는 델타 t분의 이동거리가 얼마였어? 2였죠. 델타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y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식을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루트 델타 t 분의 델타 x 전체의 제곱 플러스 델타 t 분의 델타 y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나한테 구하라는 그때의 그 속력이라는 거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순간이 생략된 거예요. 순간. 됐지? 그럼 순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델타 t가 어디 가까워질 때? 0 가까워질 때.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겁니다. 느낌 잡나?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보시기는 어떻게 돼? 루트 델타 t가 0 가까워질 테니까는 얘는 dt분의 dx 전체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dt분의 dy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느낌 잡나? 그럼 이 값은 위치를 갖다가 뭘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좌표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t에 대해서 x좌표를 미분친 거니까는 결국에는 f't가 될 거고요. t에 대해서 뭘 미분친 거니까는 y를 미분친 거니까는 결국에는 g'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이 나오죠. 그럼 결국 여기 들어간 게 뭐니까는 속력이죠. 됐지? 이게 속력이니까는 이게 속력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속력을 적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 이동거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곡선에서의 이동거리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평면에서의 이동거리식이 바로 얘로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원래는 벡터를 배워서 이제 벡터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곡선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됐지?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위에 있는 요식을 정리해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 전체의 제곱 dx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느끼 잡죠? 그래서 요 두 식은 필수식이다, 필수식. 만약에 모르면은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89번은 수직선 위 운동이죠. 수직선 위 운동.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발 후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래. 됐지? 그럼 다시 말해서 움직인 거리가, 그지?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속도가 얼마 되는? 0 되는 시점부터 바뀌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요렇게. 그래서 t값은 언제일 때냐면은 파이일 때, 그 다음에 t값은 언제일 때? 2파이일 때.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운동 바뀌는 시각, 얘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절대값 속도. 요 공식이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이 값이 뭐니까는 음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음수 돼버리죠. 그래서 부호는 반대로 바꿔서 계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적분이겠네요. 그지? 그래서 부분적분 또는 도표적분을 이용해서 이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아마 3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과생들은 사실 수익성 위 운동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곡선 이제 평면 운동으로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자, I91번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게 되면은 자, 위치가 주어져 있죠. x의 위치, 그 다음에 y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미분쳐 쓰니까는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dt분의 dx. 그럼 얘는 x의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2 sin t dt분의 dy. 얘는 루트 3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기억 조건 보시게 되면 t값이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그때의 x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때의 y의 속도는 0이 돼 버립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네. 그지? 이렇게. 자, 근데 니은 조건 볼게. 자,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속력을 의미해요. 속력. 그럼 속력이라는 거는 루트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었죠. 느끼 잡나? 됐지? 앞에서 그래서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식 나오시면 되냐면 이렇게 될 거다. 그냥 제곱하자. 요거 제곱해주게 되면 4 사인 제곱 t 빼기 4 사인 t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얘하고 여기서 3 곱하기 사인 제곱 t는 그냥 3 돼 버리죠. 됐지? 그래서 남는 거 적어 보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t 빼기 4 곱하기 사인 t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절대값 씌우고 사인 t 빼기 2. 자, 그러면은 얘는 뭐 돼 버려? 주어져 있는 범위가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음수죠. 최대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는 그지? 그래서 얘는 절대값 풀게 되면은 부호 반대로 풀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의 크기니까는 바로 얘의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고? 1 맞네요. 그지? 이 값이 1일 때 최소값 1 나오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최대값은 3 나오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네요. 이렇게. 디귿을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속력이 얼마냐면 얘였죠. 그래서 2 빼기 sin t dt. 그래서 적분해 보시게 되면은 2파이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I92번 문제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또 움직인 거리 나왔으니까 당연히 dt분의 dx 미분쳐 보시게 되면 4 곱하기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dt분의 dy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속력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속력. 자, 무조건 식정리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16 제곱이니까 1 빼기 2 곱하기 사인 t 코사인 t니까는 사인 2t로 고칠 수 있겠죠.
제곱시켰으니까는 플러스 4 곱하기 사인 제곱 2t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4는 밖으로 묶었으니까는 2 루트 내부에 있는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사인 제곱 2t 4 묶였으니까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 2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하고 절대값 씌우고 사인 2t 빼기 이렇게 느낌 잡죠? 그럼 얘는 항상 뭐 음수니까는 부호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0부터 2파이까지죠. 그래서 속력이 얘니까는 4 빼기 2 사인 2t 이렇게 구해볼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게 되면은 8파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64가 정답이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하세요. 알겠지? 여기는 다 계산식 연습하는 게 끝이다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I93번 문제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t는 0에서부터 t는 a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 나왔으니까는 또 dt분의 dx부터 먼저 구하시고요. 그럼 얘는 2에 2t 하고 2 곱하기 코사인 2t 하고 그냥 미분 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dt분의 dy 2에 2t 제곱 2 곱하기 사인 2t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2t 이런 식으로 바로 적분하는 거 연습하라고 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속력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2에 2t제곱 나올 거고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얼마 돼버리노? 4, 8이네. 그러면 루트 8이니까 2루트 2만 남겠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루트 2는 밖으로 빼시고요. 2에 2t제곱 dt 됐죠? 그리고 정리해 보시게 되면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에 이렇게인데 쏘리 2분의 1이 2에 2t제곱 0부터 a까지 그래서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없앨까? 이렇게 하고 2에 2a제곱 빼기 1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면 되냐면은 3 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넘겨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에 2a제곱은 4가 될 거고요. 2a는 2ln 2 그래서 a 값은 ln 2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94번.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t값이 0부터 t값이 a까지 또 움직인 거리 나왔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구해주기 위해서 dt분의 dx부터 그래서 얘 구해주시게 되면은 2의 t제곱 쓰고 한 번 그대로 한 번 미분 dt분의 dy 한 번 그대로 한 번 미분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속력은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2의 t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오고요.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해주시게 되면은 2니까는 루트 2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L 값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루트 2는 바로 빼고요. 2의 t제곱 dt. 그리고 정리해 보시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2의 a제곱 빼기 1. 요직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L 제곱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2 곱하기 2의 2a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1 요렇게 결정될 수 있겠다. 요 값 됐죠? 자, 그 다음에 d값인데 문제에서 t값이 a일 때의 점 p 위치래. 그러면 t값이 a일 때의 점 p 위치는 주어져 있는 요식에다 그냥 a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sin a 마이너스 1, 2의 a제곱 코사인 a 플러스 1. 그럼 이 얘하고 누구하고 원점까지 거리라고 했으니까는 점과 점 사이에 대한 거리 공식이죠. 그래서 d제곱값 구해보시게 되면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니까는 2의 2a제곱
그 다음에 제곱시켰으니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a제곱 사인 a 빼기 코사인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에서 2 곱하기 그지? d제곱 빼기 2라고 얘랑 같대요.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빼기 1 했으니까 플러스 1 될 거고 2 곱했으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코사인 a 되고 빼기 1 했으니까 플러스 1만 남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치고 얘도 없어지죠? 얘도 없어지겠지. 그지? 그럼 남아있는 식이 얘는 예입난데 얘도 약분되니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사인 a 빼기 코사인 a 값은 얼마 돼버려? 1 돼버리죠? 합성해도 상관없고요. 양변 제곱해 보시게 되면은 1 빼기 2 곱하기 사인 a 코사인 a는 1 돼버리므로 이 값이 0 되는 거죠. 다시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 값이 0인데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이 값이 0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만 0 될 수 있죠. a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 길이죠. 그래서 곡선 길이 공식 a에서 또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 dx 요 공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미분 쳐주시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 루트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제곱했죠?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요거 제곱시켰으니까 4분의 1 x dx. 자, 얘는 치환 적분해도 상관없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자, 요건 그냥 바로 적분도 가능하죠. 전체의 2분의 1제곱 dx. 됐지? 그리고 적분해주게 되면 플러스 1 했으니까는 1 플러스 4분의 1 x 전체의 2분의 3 될 거고요. 얘 미분치게 되면은 2분의 3 떨구고 속미분했으니까 4분의 1이니까는 8분의 3 붙죠. 그럼 역수 있어야 되니까는 3분의 8이 앞에 있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답 구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3분의 5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약분치 3 곱하기 L이죠. 정답은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56번 직접, 96번 직접 풀어보시고, 자, 97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고 있대. 자,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고 있다는 거는 f'x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거고요. fx도 마찬가지로 그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거죠.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요 식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요 식만. 얘는 fx가 0부터 1까지 곡선의 길이죠. 되겠지? 곡선 길이 공식이죠. 하게 되면은. 그럼 곡선 길이 뭐 구하래? 최소값이래. 미분 가능한 fx 함수의 0부터 1까지 곡선 길이 최소값 구해보라는 말이죠. 됐지? 자, 또 가끔씩 학생들이 쌤 곡선에는 직선도 포함되나요? 물어보는데 당연히 직선 포함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지? f0 값은 0이니까는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루트 3 요렇게 됐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수히 많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수학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직선거리라. 됐지? 그래서 이 길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1이고 요만큼 루트 3이니까 요만큼 얼마? 2로 결정될 수 있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8년 꿀 빨았네요. 오케이. 자, I98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있는 곡선 여기에 대해서 x는 2부터 x는 3까지 곡선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공식만 알면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미분 쳐보시게 되면 f'x는 x제곱 빼기 1분의 위에는 2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1 플러스 f'x 전체의 제곱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봐. 그지? 그럼 요식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1 분의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씌웠어? 루트 씌워주는 거죠. 됐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곡선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절대값인데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얘는 항상 양수값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요거 적분하는 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히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은 분자의 차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x제곱 빼기 1분의 위에 x제곱 빼기 1 한 번 더 적고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묶었으니까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1 될 거고요. 요렇게 묶었으니까는 플러스 x 빼기 1 x 플러스 1 분의 2 dx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럼 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분 분수로 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적분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거 묻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해주면 적분해 주시게 되면 x 플러스 ln x 빼기 1 플러스 빼기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2부터 3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 정답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정답 얼마 나오면 되냐면은 1 플러스 ln 2분의 3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뒷파트는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 외우고 적분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그래서 요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고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T였습니다. Let's get it!